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 볼 주제, 바로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정신건강과 학교 휴대폰 제한 정책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정말 뜨거운 감자죠. 오늘은 단순히 휴대폰을 뺐느냐 마느냐 하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 학교의 규제나 거시적인 사회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온라인 건강 정보가 아이들에게 진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쫙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흐름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이 디지털 시대의 딜레마를 짚어보고 휴대폰 금지 정책의 진짜 현실, 그리고 연덜 파우치 관련 데이터들을 열어볼 겁니다. 이어서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생명선이 뭔지 알아보고 소셜미디어 속 건강 전문가들의 실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지까지 쭉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마주한 디지털 시대의 딜레마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메이셈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5월을 뜻하는 메이와 12월을 뜻하는 디셈버를 합친 신조어인데요. 왜 졸업식이나 기말고사 그리고 온갖 연말 행사들로 정신없이 몰아치는 그 혼란스러운 시기를 말하거든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아이들의 스케줄을 따라가면서 느끼는 이 엄청난 압박감, 이게 가만 보면 요즘 우리 아이들의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 사용을 곁에서 지켜보며 느끼는 그 막막한 불안감이랑 진짜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클린 내시 박사가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아주 유명한 대사를 찰떡같이 인용했더라고요. 너희들은 즐겁지 아니한가? 하고 말이죠. 하하, 진짜 확 와닿지 않나요? 정신없이 굴러가는 요즘 가족들의 일상, 그리고 끝없이 우리 주위를 뺏어가는 디지털 세상의 피로감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표현할 순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압도적인 피로감 속에서 과연 학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을까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바로 휴대폰 제한 정책의 현실입니다. 미디어에서 떠드는 게 다 사실일까요? 뉴스나 기사들 보면 종종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보입니다. 학교 휴대폰 금지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기사들은 진짜 중요한 데이터의 맥락을 쏙 빼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휴대폰 금지가 아예 쓸모없는 실패작이거나 반대로 모든 걸 고쳐주는 마법의 지팡이, 딱 이 둘 중 하나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미디어가 자꾸 이걸 성공 아니면 실패라는 흑백 논리로 몰아가는데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NBR, 즉 전미경제연구소에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아주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학생들 휴대폰을 아예 물리적으로 꽉 잠가버리는 욘드르 파우치를 도입한 수천 개의 학교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뻔한 소리 다 걷어내고 이 진짜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번째, 욘덜 파우치 데이터 분석입니다. 실제로 학교에 파우치를 도입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GPS 데이터로 확인해 보니까 교내 휴대폰 사용량 자체는 확실히 줄었어요. 이건 뭐 당연하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도입 첫 해에는 학교 정학 처분이 무려 16%나 껑충 뛰었어요. 왜냐? 아이들이 엄청나게 반발하면서 학교랑 마찰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의 정신적 웰빙, 그러니까 행복도 지표도 처음엔 훅 떨어졌다가 2년차 후반쯤 되어서야 서서히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3년 동안은 시험 성적에 말 그대로 아무런 영향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책을 딱 도입한다고 마법처럼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꽤나 복잡하고 단계적인 마찰 과정을 거친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휴 놀스라는 분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나 던집니다. 휴대폰 금지 자체는 효과가 있지만 파우치는 아니다. 파우치는 그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소유하는 문화 자체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인터넷이 되는 폰 자체를 학교에 못 가져오게 하는 완전 금지랑 그냥 학교 와서 파우치에 잠깐 넣어두는 거랑은 본질적으로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이 부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적용할 것인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내시 박사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주 깔끔한 결론을 내립니다. 휴대폰 제한 정책 자체는 대체로 좋은 방향이지만 그게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의 주의력을 뺏는 걸 통제하는 건 진짜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그 거대한 정신건강 위기를 고작 휴대폰 파우치 하나 도입했다고 다 해결될 거라 기대한다면 글쎄요, 결국 실망만 남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네 번째,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생명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폰 못 쓰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무려 15억 달러가 투입된 국가적인 개입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냈는지 아시나요? 바로 11%입니다. 이 숫자 꼭 기억해 두세요. 미국 의학협회 저널 데이터인데요. 2022년에 미국 전역에 988 자살 및 위기 생명의 전화를 도입하고 나서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자살 사망률이 무려 11%나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사람 수로 치면 4,372명의 소중한 목숨을 구했다는 뜻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 아닌가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아주 명확한 인과관계가 보인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뜯어보니까 자살률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곳들이 바로 이 988 생명의 전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한 지역들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확실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진짜로 지켜낼 수 있다는 걸 데이터가 시원하게 증명해 준 겁니다. 자, 이제 5번째 파트입니다. 소셜미디어, 건강, 전문가 평가. 아이들이 매일 접속하는 온라인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가 학교 밖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디지털 세상이죠. 퓨 리서치 센터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했는데요. 소셜미디어에서 잘 나가는 건강 인플루언서들을 싹 분석해 봤더니 제일 많은 31%가 그냥 자칭 코치였어요. 그리고 28%는 비즈니스하는 기업가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짜 의료 전문가는 고작 17%밖에 안 됐습니다. 심지어 16%는 아예 자격증이나 이력조차 안 적어놨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건강 조언을 듣고 있는 그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의료랑 전혀 상관없는 비전문가의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이것 좀 섬뜩하지 않나요? 더 큰 문제는 미국 성인 전체의 40%가 이런 인플루언서나 팟캐스트에서 건강 정보를 얻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50세 미만의 젊은 층일수록 식단을 바꾸거나 운동을 시작할 때 병원이 아니라 이런 소셜미디어 공간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사를 하려고 표 리서치 연구원들이 무려 12,800개의 인플루언서 계정을 수천 시간이나 들여다봤다고 하는데요. 네시 박사가 이걸 두고 재치 있는 상상을 했어요. 아마 퇴근하고 집에 가서 배우자한테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유, 오늘 하루 어땠냐고 유튜브만 다 8시간 내내 쳐다보고 있었지 뭐. 자기야, 혹시 블루길라테스 채널 알아? 어떻게 생각해? 진짜 그 엄청난 데이터를 모으느라 연구원들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눈에 선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과연 이 인플루언서들을 얼마나 믿을까요? 분석 결과를 보면 65%는 그들의 정보 중 일부만 믿는다고 대답했어요. 24%는 거의 안 믿거나 전혀 안 믿고 10%만이 대부분 신뢰한다고 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결정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애매모호한 일부만 믿는다는 기준, 그게 과연 언제 우리한테 진짜 도움을 주고 언제 우리를 완전 엉뚱한 길로 빠지게 만들까요?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건강 정보를 받아들일 때 비판적인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미래를 위한 균형 찾기입니다. 지금까지 본 데이터들을 하나로 쫙 모아볼까요? 학교 정책, 국가적인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매일 접하는 소셜미디어 트렌드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진짜 웰빙은 절대 무슨 마법의 규제 하나로 똑딱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잘 짜인 구조화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요.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988 생명의 전화처럼 언제든 쉽게 기댈 수 있는 강력한 지원망이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다 인플루언서들의 정보 홍수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비판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까지.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딱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스마트폰을 못 쓰게 뺏는 것만으로는 이 거대한 문제를 다 풀 수 없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진짜로 지켜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단순히 화면을 끄는 그 너머에 있는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깊게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